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이제 날씨는 춥고, 해가 바뀌었고, 2월이 됐고, 합격자 발표는 나오고 있고, 내 마음은 여전히 싱숭생숭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여러분이 좀 마음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치동 빅마우스가 여러분들 마음을 좀 잘 잡으실 수 있게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비록 우리가 화면상으로 만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강사와 선생과 수강생처럼 좀 밀착해서 끈끈하게 가면 좋겠습니다. 지방에 계신 친구들도 부모님들도 또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부모님들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누르셨다는 거는 N수를 결심했거나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혹은 부모님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N수행들에 대한 경향성을 예측해드리고 시행착오 겪지 않게 해드리고 방향성 잡아드리는 영상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투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네. 요새 뭐 N수를 했을 때 뭐 합격할 확률이 뭐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왜 그런 건지 속속들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영상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탈 중이야, 여러분. 컨설팅 끝나가지고 정식 컨설팅 기간 끝나면 이제 구독 취소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힘이 빠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좀 구독을 해주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대치동에서 수능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친구들이 와주긴 했지만은 한 2명 정도만 더 받으려고 해요. 저는 이제 교육비만 낸다고 들을 수 있는 수업을 하지 않아요. 정말 찐으로 성적 올릴 수 있고 합이 잘 맞아서 올해 잘 보낼 수 있는 친구들을 받고 싶어요. 특히 올해는 성적을 더 잘 내고 싶습니다. 상황이 혼란스러우니만큼 여기서 아웃풋을 잘 낸다면 저도 굉장히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수능국어로 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능국어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런 친구들 바로 아래 주소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상담 깊이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정말 깊이 있는 상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면 올해 N수행들의 경향성을 제가 좀 추론을 해보면 예측을 해보면 물론 현장에서 제가 느낀 거기도 합니다. 아마 반수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으면 일단은 대학 생활을 좀 하면서 좀 사이드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이런 경향성은 뭐 수능뿐만 아니고 임용고사나 뭐 회계사나 뭐 세무사나 뭐 다른 시험 영역도 똑같습니다. 성인들도 생각이 똑같아. 임용고사 몇 번 하다가 안 되면은 올인하지 않고 일 병행하면서 해요. 똑같아요. 수능도.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수능 공부를 좀 사이드로 이제 하려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거는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시험이라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대학 자체의 매력도가 좀 예전에 비해서는 약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 수능 시험을 한 번 더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시면 여러분들의 성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거의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면은 굉장히 좀 정성평가, 주관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는 평가들이 여러분들 앞에는 많이 놓여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내 성장,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 내가 얼만큼 노력했을 때 무엇이 나아지고 있고, 내가 이제 좀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면은 결과로 평가를 받아야 되고, 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주관적인, 정성평가가 좀 섞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소위 말하면 뭐 라인을 잘 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능 시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 운을 시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 시작할 때 자신감의 근거를 좀 여기서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친구들 보면은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굉장히 쓰디쓴 경험을 수능 시험에서 맛보고 이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다음 스테이지에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도전하기로 마음 먹었다면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내 능력을 키우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반수를 한다면 어정쩡하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반수를 한다고 하면 이제 뭐 나도 모르게 학교 생활에 이제 집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수능 공부는 좀 등한시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특히 이제 상반기에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아쉬워. 그래서 다음 연도에 올인하게 된다니까요. 전년도에 반수하고 다음 연도에 올인하는 건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수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은 최소한의 최소한의 원칙을 세워서 좀 지켰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뭐 주 2회 정도 과목별 모의고사를 보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1, 2회 정도. 새로운 걸 푸셔도 되고 아니면 지난 모의고사를 복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별로 기출문제를 푸는 시간을 일정하게 가졌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 약점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 약점을 보완하는 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공부하기가 싫다, 학교 생활이 빡세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2일 정도, 2일 내지 3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최소 5시간 정도는 빼가지고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전체가 아니라 과목별로 봐도 돼요.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과목별 돌아가면서 기출문제를 좀 본다든지 약점 보완을 한다든지 그래서 최소 한 3일 정도 하루에 5시간씩 그래서 일주일에 15시간 정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된다. 반수를 할 거라면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올인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대는 학교 생활 하세요. 놀러 다니든 시험 공부를 하든 하세요. 연애를 해도 돼. 대신에 이 루틴만큼은 지켜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은 노력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할까?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 노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뼈 때리는 얘기를 제가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제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순간 기계적인 공부를 하고 있어서일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열심히 하잖아, 애들이. 특히 이제 재종반 같은 데 가면은 자료를 엄청 많이 주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다 소화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내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문제풀이를 무작정 하고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약점 보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양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내 약점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수능 시험장에서는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질적인 공부를 하다가도 나중에 이제 귀찮으니까 좀 된 것 같으니까 양적인 걸로 돌리거든요.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전략을 돌아보고 질적으로 분석을 하고 내가 부족한 점을 보완했는지 점검하고 이렇게 꼼꼼하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노력을 해도 이게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 모의고사를 풀면서 정작 기출 문제는 또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N수행의 입장에서는 기출이 너무 쉬운 거야. 너무 많이 받고 그러니까 안 봐요. 그리고 모의고사 많이 봐요. 그러면은 수능 시험은 사실 평가원 스타일이니까 모의고사 스타일하고는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가원에 있는 시험은 국어 시험은 작년에도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사설 모의고사들처럼 엄청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세심한 생각 그리고 정확한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날 수가 있어. 지문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를 풀고 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이런 상황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전략의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의식적으로 그동안 내가 공부해온 대로 이런 유형일 때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통해서 생각을 해내야 되지 이거는 이런 근거로 해서 이런 답을 도출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감각적으로 이거는 그냥 이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도 감각적으로 하고 의식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도 감각적으로 해버리니까
미스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무의식으로 빨리빨리 쳐도 되지만 딱 봤을 때 좀 어렵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거는 아, 내가 그동안 내 약점이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또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시험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메타인지를 돌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안 되잖아. 그거 안 되면은 결과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방법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해놓고 왜 결과가 안 나오냐?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 내 노력은 소용이 없었다. 수능 시험은 노력으로 안 되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알겠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질적인 공부 다 하고 했는데도 안 되면 저를 욕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또 올해 다시 한번 할 거라면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의 약점이 보완됐는지 혹시 예전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보세요. 특히 N수생들 지금 시기에 한번 돌아보셔요. 처음에는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마음이 급하니까 예전처럼 막 풀어 제끼는 경우, 특히 최상위권 상위권은 그냥 소소한 습관, 내 잘못된 사고 과정을 고치지 않아도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잘 나오니까 그냥 예전 방식처럼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메타인지를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감각적으로 풀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수능 때는 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이유가 명확해, 사실은. 이유가 명확하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 사실은 이유가 명확하지만 여러분들은 외면하고 싶어. 왜? 내 자존감에 타격받으니까. 맞잖아. 그치? 그래서 올해는 그냥 다 내려놓자고. 내 자존심이고 뭐고 그딴 거 다 쓸모없어. 쓸모없으니까 내려놓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겸허하게 시작하자고, N수생들. 알겠어요? 두 번째는 반수를 할 때 혹은 N수를 할 때, 올인을 할 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과 했으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감정 소모를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연애를 한다 라고 했으면 과도한 감정 소모는 하지 않아야 돼. 서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연애를 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근데 서로 너무나 신경이 쓰이고 격정적이고 열정적인 연애를 한다. 이거는 조금 자제해줘야 돼. 수험생인 경우에는. 두 번째, 내 일상을 흔들어 놓는 일은 좀 자제해줘야 돼. 친구들이랑 놀 때 술을 밤새 마셔. 아니면 밤늦게까지 놀아. 이런 거 솔직히 제가 여태까지는 좀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측면도 있었는데 안 돼요, 안 돼. 네, 제 학생 중에는 정말 심각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작년 수강생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심각한 애들이 있어. 이제 전날에 쌤 저 다음날 친구들이랑 술 좀 먹을게요. 이렇게 허락을 받아요. 저한테 허락받을 이유는 없죠. 왜냐면 제가 허락 안 한다고 해서 안 먹을 것도 아닌데 대신에 이렇게 얘기는 하죠. 술 마시는 건 좋은데 다음날 학원에 정상적으로 나와서 정상적으로 집중해라. 근데 집중하는 애들을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노는 건 노는 걸 수 있어. 한 번 정도 놀 수도 있지. 친구가 군대 간다. 술 먹을 수 있지.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다음날 자기 생활이 흔들린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제 말 맞잖아요. 그쵸? 너무 맞다고 우기나? 어쨌든 세 번째는 공부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내 인생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야 돼요. 특히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전공을 해서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정시 컨설팅 하다 보면은 그냥 대학만 높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엄청난 손해예요. 오늘도 어떤 우리 제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식당 가가지고 자기 취향은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제일 좋은 음식을 주세요라고 하면 설령 그 셰프가 식당에서 제일 자신 있는 걸 내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파스타, 크림 파스타를 갖고 왔어. 제일 맛있는 크림 파스타를 갖고 왔지만 어떤 사람은 크림 파스타가 싫을 수 있잖아. 알리오 올리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제일 맛있는 요리를 가져왔는데 그게 그 사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예를 들면 어떤 학교, 어떤 친구는 유아교육과가 되게 싫어. 근데
뭐 유아 관련 학과가 제일 거기를 가면 대학을 제일 높일 수 있대. 그래가지고 해줘도 그게 만약에 붙어도 안 가더라고. 그리고 진학을 해도 1년 안 돼서 그만두고 다시 한번 더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리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수험생활 자체는 너무나 불확실해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수험생활이다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100% 된다 이런 건 사실은 없어요. 대치동 빅마우스 수능 보고 수업 빼고 자, 그거 빼고 나머지는 장난이에요, 여러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에도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 뭐 N수했을 때 확률이 얼마 안 된다 해가지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그런 얘기들을 듣고 흔들릴 거면 나중에 뭘 해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기로 맘먹었으면은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에도 나는 할 수 있다, 해내 보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잘 컨트롤 해나가는 연습을 하는 1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고 못 나오고 이걸로 일희일비 좌고우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과거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올해 정말 후회 없이 해보겠다. 그리고 미래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최선을 다해보겠다가 되어야 돼요. 현재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친구는 쉬면서 막 롤을 해요. 게임을 해요. 그러고 잘 되길 바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그걸 통해서 내 꿈을 실현시키는 거, 이거를 더 하고 싶어 해야 돼요. 수험생활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립해 놓지 않으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놓지 않으면 당장의 힘든 것들보다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열매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놓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당장의 고난 때문에 고난이 너무 커 보여서 미래의 열매를 아주 등한시하게 여기고 슬럼프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 못 버틴다니까, 그 힘든 거를. 그래서 지금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내가 대학에 진학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 좋은 점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내가 어떤 특정 목표 대학에 반드시 진학해야 되는 이유들도 한번 써보시고, 계속해서 되뇌어서 보고 목표의식을 다지고 와신 상담하듯이 하란 말이야. 쓸개의 쓴맛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지금 내가 잠깐 졸리고 힘든 거, 그 정도는 이겨내라고. 알겠어요? 당장에 잠깐 불안한 거, 모의고사 성적 안 나오는 거 이겨내라고. 왜? 나중에 잘 될 거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믿고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들하고 안 싸웠으면 좋겠어. 이 부분은 차후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한 장 더 남아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내일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의 잔소리였어요. 근데 이 잔소리가 진짜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가끔 자극 필요하시면 들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